일반적으로 침샘 보톡스 맞을 때 그냥 침샘이 커져 있다 해서 보톡스를 맞진 않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체크를 합니다. 바깥으로 침샘을 직접 만져가지고 침샘 안에 뭔가 만져지는 종물이나 다른 일반적인 크기의 침샘 느낌이 아닌지 그런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샘이 나오는 길이 있어요. 침샘 나오는 이 덕트, 관이 나오는 길을 다 만져봅니다. 이 이하선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나오는 관이 하나가 있게 되고요. 그 관 주변을 다 만져서 관이 부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막하선이나 이제 설화선 같은 경우는 혀 밑에 이제 우리 볼록하게 나오는 관의 입구가 있어요. 그 관을 이쪽이랑 같이 제가 다 만져가지고 관에서 나오는 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이제 병력이나 히스토리를 들어서 자주 염증 앓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쪽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지 이런 히스토리도 굉장히 열심히 들어서 병을 이제 룰아웃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턱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면은 무턱대고 커져 있으시네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질병으로 해서 커진 건지 습관에서 반복해서 커진 건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질병이 약간 의심이 되는 병력이나 제가 이학적 검사상 그런 거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턱보톡스를 맞추지 않고 초음파를 시행하러 환자 검사하고 보내게 됩니다. 입이 마른 거는 O.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침샘이 이제 보통은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하선을 많이 맞으시는데 이게 거의 메인 침샘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능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침이 많이 분비되다가 그게 좀 줄어드니까 입이 좀 마른한 느낌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거기 적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이 좀 마르시면 환자분들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침샘이 커지는 원인, 이제 일반적으로 커지는 원인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병적 요인에 관해서 그거를 좀 캐치를 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 많이 하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병원들에서 단순히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런 병적인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조금 불편감이 환자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심신보톡스 맞을 때는 단순히 그냥 턱보톡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보톡스를 맞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그 세 가지를 꼭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병원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침샘이 큰지를 모르셨다가 제가 이제 같이 환자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최근 요즘에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집에서 이제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커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상하턱만 맞게 되면은 모양이 좀 예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침샘 보톡스 같이 맞으시면 훨씬 예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는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턱인데 이제 이중턱이라 생각했던 분이 이중턱이 아니고 침샘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보톡스가 아닌 시술에 포인트를 둘 수 있는 보톡스를 맞아서 좀 더 아름다운 밸런스를 맞는 그런 보톡스 시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남닥터우 성형외과 원장 허원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